네, 내일장 빨간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코리아 스톡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장에 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았는데 좀 많이 밀렸거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다음 주에 대한 좀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한 주가 마감이 됐거든요. 예, 우려감 쪽보다는 다음 주를 좀 더 기대해 보시라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후폭풍이죠. 예고돼 있던 후폭풍인데요. 전일 이제 시장 쪽에서는 뭐냐면 하루 종일 음봉을 뽑아놨다 옵션 만기의 이벤트 효과 때문에 장중에 그 음봉을 꼬리를 달아놓고 특히 동시효과 시간에 양봉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더 간단한 쪽보다는 전일 저가 매수자들이 많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오늘 그 종합주가에서는 그 현상을 그대로 보인 겁니다. 2000서부터 계속 시초가를 고가를 만들면서 내려왔었죠. 그래서 여기는 전일 예상돼 있던 후폭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라리 올라가서 마감이 돼 있으면 좀 더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이제 다음에 제자리로 내려놨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올해 이번 주보다 더 나은 수익률 게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또 다음 주에 대한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점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랠리와 지지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 이후의 변수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수익률 게임은 역선이 중형주 쪽이다. 중형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포인트를 잡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랠리라고 하면은 아마 코스닥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지지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지수를 좀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시장님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최근 전고점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에 걸쳤던 전고점을 다 돌파시켜놨죠. 그리고 오늘도 뭐 종가는 좀 조정이 좀 나왔다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 뭐 전일 저점도 훼손을 좀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벤트가 많았던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이번 주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닥 쪽에 수급 주체들의 큰 대량 매물 쪽이 없다. 그게 좀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코스닥 시장은 랠리가 계속될 수 있는가, 거기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 쪽도 말씀드린 지지는 역시 이제 코스피 시장입니다. 지금 뭐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벤트 효과로 인해 전일 다시 좀 이제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꼬리를 달았는데 오늘 다시 그 원위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980선이 전후가 좀 될 걸 좀 예상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지지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을 따라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나 거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신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서두에서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신 답변으로 봐서는 80선 지지되면서 같이 좀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80선 지지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도 시간차인데 좀 빠르면 3월달 이내에 전고점은 돌파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와 또 이런 중형주 간의 수익률 갭 메우기가 진행이 될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해보는 다음 주 한 주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점검하겠습니다. 이벤트 이후에 변수는 여기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달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우리 시장 디커플링이 좀 뭐 여전한 상황입니다. 어떤 좀 변수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여전히 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두 가지 좀 변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 변수는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폭풍이요. 어제 이제 동시호가 시간에 올려놨던 그걸 이제 원위치 시켜놓는 그 후폭풍은 나왔고 하나 남아있는 변수가 뭐냐 하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 해외 시장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 이제 조정은 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 전일 시장 가서 다우 지수는 좀 연 8일째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갔죠. 음봉 하나 없이 계속 양봉으로만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간다. 그런 기대감 쪽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그들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역시도 차익 실현 요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만 믿고 막연하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전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도 양봉이 나왔고 미국 시장도 해외 시장도 올랐기 때문에 시초가도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하니까 추격 매수했던 분들 같은 경우 또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조정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금 추격 매수로 그런 기대감으로 따라잡는 쪽보다는 그 다우조스가 조정이 나올 때를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꼭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벤트의 변수는 해외 시장의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변수를 좀 얘기를 해줬죠. 첫 번째는 일단 오늘 일단락이 됐습니다. 한번 좀 조정을 받았고요. 또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주말장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에서 좀 랠리가 좀 마침표를 찍으면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지 좀 점검해보자 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게임은 중형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대세인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시각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1년치 평균치로 보더라도 수익률 게임은 항상 코스닥 시장에서 벌어진다. 그럼 많은 주식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또 의미 있는 몇 년에 걸친 정고점을 뚫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단기적으로 좀 큰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시장에 수급이 좋은 종목들, 수급 주식들의 움직임을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오늘 또 상승률이 좋았던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코스닥 네.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뭐 10% 이상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이 있지만 대형주들은 그렇게 못 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급이 워낙 살아있고요. 오늘 일시적으로 이제 그동안 저가 바닥을 쳤던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먼저 치고 나가 있던 제약 바이오라든가 제약주들도 아직 수급이 살아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번 주에 재료가 발표됐던 IT 부품주들 완전히 죽은 거 아닙니다. 네. 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사익 실현을 하고 수급주들은 다시 또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벤트라든가 수급 상황을 볼 때는 수익률 게임은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서 더 크게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섹터를 정리를 해주신다면 IT 부품주가 오늘 약간 휘청였지만 단기적이다. 좀 눌림목 공략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더 갈 거다. 일단 수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이제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자동차 부품 쪽도요. 예, 자동차 네. 부품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점검 포인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형주도 일단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업종 주목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한번 곰곰이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좀 필수고요. 못 올라갔던 종목들. 대표적인 게 지금 완성차, 자동차 부품주들이 되겠죠. 그동안에 환율 때문에 정말 발목이 묶여가지고 수급이 실종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 탈출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 뭐 IT라든가 뭐 조선주라든가 운송장비 업체들 같은 눌림목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큰 대량 매물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뭐 양대 시장 마찬가지인데 순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먼저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매수를 노리시면 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오늘 자동차 관련 업종들처럼 그런 기간이 외국인데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그걸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눌림목 매수든 아니면 바닥권 매수든 간에 저점 매수하기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신호탄으로 좀 강력하게 봐도 될까요? 오늘 자동차주. 예, 저는 그렇게 봐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을 좀 들여다 보시면요, 종합주가 코스닥 지수는 좀 정고점을 뚫어냈지만요, 종목들별로는 업종별로는 이렇게 뚫어낸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치고 가는 종목들이 먼저 치고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수급이 잡혀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잡으시면 되고, 뭐 코스피 시장은 1년 365일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맨날 순환매로 올리죠. 예를 들어서 뭐 IT 관련 종목들이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다. 그 수익 차익 실현을 해버린 상태에서 이제 저가 메리트, 뭐 상승 모멘텀을 뭐 정보를 입수한 종목도, 뭐 예를 들어 오늘 장초 같은 걸 또 매수세 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360일 순환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모든 업종에서 골고루 올라갈 수 있고, 단지 이제 코스피가 정고점을 뚫어주면 그 분위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매수세 강도가 좀 더 세질 수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어떤 업종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지금 가는 종목 눌림목 매수도 좋고 좀 저점 매수도 좋은데 오늘은 시장이 좀 조정이 좀 나와서 눌림목이 조금 더 나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 가격이 부담 없는 종목 중에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는데 오늘은 조선업종으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뭐 조선업종 뭐 많이 다 아시겠죠. 뭐 많이 다른 종목도 많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나라 좀 대표하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좀 익숙해 있으신 종목이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조선해양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중공업 셋 중에서 하나 한번 선호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업종 역시 작년에도 실적 별로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타 업종의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수주 실적을 좀 달성했고요. 표가 좀 나갈 수 있는 좀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작년 신규 수주 추이를 좀 한번 보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대우조선행이 가장 으뜸으로 좀 수주를 달성했고요. 1위를 달성했고 올해 이제 경기가 조금씩 이제
가파르게 완화는 안 되고 있지만 신호탄들이 증시에도 나오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실적도 좋았지만 그 실적은 이제 역대 실적에 비해서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고 실적 턴 어라운드도 기대된다. 그래서 골고루 뭐 조선사들이 올해 좀 실적 상승 모멘텀을 해서 강한 매수들이 좀 더 들어오면서 주가는 상승 여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이 해양 부분에서 뭐 압도적이네요. 굉장히 수주가 작년에 많았습니다. 이 안에서 탑픽을 좀 공략해 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역시 뭐 실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적 때문에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가장 왕성하게 이제 매수를 했던 종목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탑픽으로 좀 먼저 1순위로 보시는 관심 가져 보실 종목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도 국내 대표 증권 조선사 중에서 1위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고 그다음에 올해 실적 달성도 실적 증가도 크게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도 이제 가장 먼저 올라와 있었죠. 나머지 두 조선사에 비해서 대우증권은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저기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연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다시 네. 한 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다 크기 때문에 수급 측면이나 뭐 실적 측면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좀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3만 원 선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데 이번 주 약간 눌림목이 나왔거든요. 언제 공략해 볼까요? 네, 지금도 공략은 무난합니다. 이번 주에도 뭐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토마토에서 추천을 드렸던 데가 28,000원 이하입니다. 이하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한 3만 원 이상 올라간 다음에 네. 눌림목 구간에서 추천을 드려서 동사 주가는 32,1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3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아직 큰 대량 매물적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좀 기관들 물량인데 완전히 다 나왔다 보실 필요 없고요. 현재 구간도 가능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최대 비중을 좀 집중적으로 늘리겠다 하시면 29,000원대를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9,000원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는 정고점은 뭐 큰 악재 없다 그러면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목표가는 36,000원 정도 이상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한 26,000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되겠고 손절가를 훼손할 우려는 없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차분하게 큰 악재나 큰 우려할 만한 대량 매물이 없다 그러면 차분하게 알려드린 매수가 밑으로 오면 차분하게 물량을 더 비중을 늘린다. 네. 그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잡아오신 목표가 뭐 달성된다면 20% 정도 수익 날 것 같은데요. 저희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통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말입니다. 종목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고민과 또 포트폴리오 저희가 신청까지 좀 진단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밑에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지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